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은 혼조 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하락이 일시정지가 됐고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락이 일시정지 되긴 됐지만 여전히 그 어떤 단기적인 하락세는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고 이틀째 계속 인플레이션 경계감이란 이야기를 타이틀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크게 했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인 하락 추세일 때는 이 뭔가 하락이 진행 중이거나 하락 추세일 때는 이 갭상승 출발해 버리면 장중에 재미없을 수 있죠. 예. 어젯밤 미국도 일단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와중에 어쨌든 뭐 지수는 상승 마감해서 그런지 일단 상승 종목 수는 더 많긴 했는데 뭐 그다지 뭐 지금 와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좀 그림을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뭐 이런 모습들 그죠? 하락 진행 중인데 갭상승 많이 하니까 다시 되돌렸다라는 거. 일단 그래서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 일시정지 됐지만 어제의 음봉을 보고 뭐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갭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 시가를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강하긴 강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하락세가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되돌리긴 했습니다. 이것도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구경해 보자고요. 가만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하락 마감했겠죠. 예, 변동성 지수들은 적당히 하락 마감했는데 뭐 어제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아이고 뭐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변동성이 죽는다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아무튼 뭐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 중에 아직까지 뭐 조정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 지켜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료기 때문에 지금은 전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서 어젯밤에 탄력적으로 그죠?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미국엔 상관없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나 뭐 중국 증시나 이런 아시아나 유럽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달러 강세가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네, 달러 강세. 사실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뭐 금리인데요. 금리가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라는 요인을 촉발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달러 강세라는 요인으로 탈을 바꿔 써갖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달러 중요하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달러 많이 올랐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한 96부근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95.1이니까 아직도 뭐 상승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장대 양봉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좀 쉬었다 갈지도 모르고 어쨌든 뭐 힘을 쓸 수 있는 구간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사실 저항이 별로 없긴 합니다. 뭐 그런 점들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급등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니까 얘도 확실히 인플레 우려 이런 걸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아무튼 이 단기 금리도 좀 보긴 봐야 되겠더라고요. 단기 금리도 좀 안 봤는데 보니까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연준의 어떤 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땡겨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아무튼 이 본격적으로 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단기물 금리도 급등하는 거 보니까요.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상승 N자로 무섭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게 2년물 금리 이런 게 이런 단기물 금리는 어차피 연준 기준 금리하고 많이 연관이 돼서 사실 이걸 넘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N자로 막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에 걸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습을 체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나온 건가 어제 나온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바이든도 물가부터 잡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과 지금 연준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 뭐 연준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뭐 서비스업 위주의 뭐 경제를 이루고 있어서 뭐 물가가 좀 괜찮다 이렇게 올라도 뭐 난 금리 인상할 생각 없다라고 하고는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튼 당장 정치인이니까 자기네 당 표가 떨어질 수 있다 자기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 연준하고 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연준도 영향을 받긴 받겠죠.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정치 중립적이다 뭐 라고 하지만은 뭐 무슨 정치 중립이 가능하겠어요.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기사 제목 요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 에너지 가격을 물가급 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관련 대책과 조치를 주문했다라고 하고 있대요. 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관련된 뉴스 하나 봤고요. 바이든 봤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한 거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바이든과 시진핑이 다음 주에 첫 정상회담 한다고 한다라는 거 정확한 날짜는 협의 중이라고 한다. 아 중국과 미국이 뭐 할 모양이 있나? 뭔가 할 건가? 라는 거 한번 일단 중요한 이벤트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에서 또 연결해갖고 또 하나 기사 알고만 가자면은 그죠? 뭐 그 공산당 뭐 하나 했죠. 네, 뭐 하나 해가지고 무슨 이벤트 하나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혼자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또 하여튼 뭔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독재를 계속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이벤트, 뭐 주식시장에 당장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두자고요. 중요한 흐름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어젯밤에 뭐 경제지표 발표도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기술적인 움직임들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계감 그 전에 발표됐던 그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참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요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는 이제 저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번에 저점이 한번 뭔가 좀 확 낮아지긴 했죠. 이번에 이제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고점 만들어냈는데 하락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보다 낮출지 높일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정이 되고 한 번 더 위로 쏠련지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하고 말련지 이런 부분 일단은 고점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저항은 일단 많이들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국제유가나 어떤 원자재들은 대부분 다 혼조하면서 이렇게 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 정도 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일단 하락을 멈췄으니까 반등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만기였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움직이기 힘들었었는데 일단 만기가 끝나니까 옵션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도 사실 옵션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1% 왔다 갔다 했으면 옵션들이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만기 첫날이기도 하고 지금 옵션이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뭐 콜이 30%, 풋이 25%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뭐 딱히 뭐 과하거나 어쩌나 저쩌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코스피는 하락 추세 중인 거고 단기적으로 좀 혼조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지금 분봉상 보시면은 저 코스닥이 분봉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뭔 일이 날라면 일단 위에 여기를 극복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극복을 한다 해도 겹겹이 다 이게 저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오르는 게 이상하냐? 뭐 괜찮아요. 오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오늘 오르면 뭐 하락 추세가 극복되냐? 그것도 또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할 거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무튼 지금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힘 빠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할 거 없고 오늘도 그냥 가만히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그죠? 어디에다 선을 그어봐도 전부 다 저항이긴 하고, 풋옵션들 입장에서 봐도 일단은 뭐 직전 저점 부근까지도 내려왔으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죽이려면 힘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제가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려고요. 뭐 딱히 할 말 없고 일단 뭐 지켜볼 거고, 삼성전자 뭐 7만원 보시다시피 어제 좀 애매하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일단 반등하고 있죠. 예. 뭐 이런 점들 체크하면서 지켜보자고요. 변동성 지수는 뭐 일단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큰일 났냐? 뭐 딱히 이것도 뭐라 할 말 없고요.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상승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음봉 만들고 있네요.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갭상승해서 또 뭔가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아무튼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445, 241선 정도 분개시켜주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쯤이면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오르고 하는데 오늘쯤이면은 분명히 이제 올라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약간 좀 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삼산 가능성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요만큼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싼 고점 만들고 있죠. 물론 뭐 고점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이런 거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일단 싼 고점 만들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지금 어쩌면은 이거 삼산 만들어낸 것도 아닌가라고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급등을 하니까 뭐 네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가 언제까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어, 조만간 원화 약세 나오겠지 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근데 주식시장이 뭐 이 바닥이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소한 지금 있는 자리죠. 1178원 정도가 붕괴가 된다면은 이거 삼산으로 완성돼 갖고 당분간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은 이게 쭉 정배열로 올라오다가 이번에 61선 지지받고 반등했는데 반등 약하죠.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이제 12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좀 놓고 쳐다보자고요. 근데 아무튼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강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일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환율이 좀 신경 쓰이는데 환율을 위주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솔직히 주식시장은 뭐 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솔직히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뭐 신경 쓰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이 정도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